하늘을 나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아이들 보면 날아다니는 것들 좋아하지 않나요? 마음이 아직 세태에 물들지 않아서 자유로워서 그런지 아이들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좀 지루해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보면 공룡 중에서 요새 공룡에 관심이 많은데 익룡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이름도 무지 어렵더라고요. 그 뭐 무슨 그 프테라노돈까지는 좀 괜찮은데 뭐 퀘찰코아툴루스, 뭐 아낭구에라, 람포링쿠스, 뭐 유디몰포돈 뭐 그 아들 키우는 아버님들은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들하고 놀아주려면은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그 웬만한 철학 개념들보다 공룡 이름이 더 어려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없던 공룡들이 또 많이 발굴이 됐는지 제가 다 까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요. 공룡도 사람처럼 공룡도 전부가 비슷한 듯 다르고 다른 듯 비슷하고 해서 그 개성이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저희 아들이 하도 집에서 날갯짓을 하고 다녀서 제가 날개 도단하게 해주는 마법의 비누라고 살살 꼬셔서 목욕을 시키기도 하고, 네가 내 나이쯤 되면 하늘 날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저희 모두가 사실 동심으로 돌아갈 때가 있죠. 하늘을 나는 상상을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날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산에 다녀오다가 그 절벽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내가 갑자기 하늘을 날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민을 하면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죽지 않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일, 결국 그게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 보면 그 중천권괴 효사에 보면 상구가 항룡유해잖아요. 중화무협의 신필이라는 김용, 이 본명은 사량용이죠. 이분 소설에도 보면 그 영웅문 시리즈의 뭐 사조영웅전 이런 데 보면 항룡 18장에 항룡유해라는 초식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주역을 읽은 작가죠. 아무튼 항룡유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극점에 달한 용. 이 항자가 이게 항자가 이렇게 높이 오르다 뭐 그런 뜻도 있는데 아무튼 그 다할 극자를 그 극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뭐 극진하다 할 때 뭐 그런 뜻이란 말이죠. 너무 높이 치고 올라간 용에게는 반드시 유해라는 거는 후회가 있을지다.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해서 뭐 우리 동양의 사유라는 건 늘 그렇잖아요. 그 뭐 물리 극이 필반, 그 줄여서 물극 필반이라고 많이 하죠. 이 세상 만물, 세상 만사는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 이게 우리 동양의 어떤 뭐 순환적 사유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하늘을 날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죽지 않고 내려오는 게 일이 될 것이다. 끝을 모르고 치고 올라갔다가 다 작살나고 흉한 꼴을 본 분들이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뭐 한둘이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 날개가 달렸다든가 태어나면서부터 날 줄 알았던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날게 되는 순간 안전히 내려가야 한다는 또 다른 숙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또 함께 보겠지만 그 4편의 소요유에 가면 물고기에서 새로 화한 붕새가 구만리 상공을 치고 올라갈 적에도 보면은 뭐 헬기나 로켓처럼 그렇게 막 수직으로 뜨질 않잖아요, 붕새가. 단부요라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붕새가 저 우주 밖까지 구만리를 치고 올라가는데, 구만리라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시죠? 구만리면은 우리가 뭐 심리가 보통 4k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구만리면은 36,000km인데 36,000km면 우주예요, 우주. 우리가 보통 뭐 천문학이나 물리학에서는 그 뭐라 그러지? 정지궤도라고 부르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 geostationary orbit이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지구에서 보자면 이 위성들이 떠 있는 그 정도 거리, 아예 움직임 자체가 우리 육안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게 그 정도 거리가 이제 구만리 정도가 되는데, 붕새가 이 물속에서 깊은 바닷속에서 거기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그죠? 그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부요, 이거를 이제 그 양각지세다, 양각지세라 그러기도 해요. 이 양의 뿔과 같은 그런 기세다. 동물원 가서 우리가 양뿔을 보면 뺑글뺑글 돌아가잖아요. 그런 형국으로 양뿔처럼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붕새가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구만리를.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막 질주하는 게 아니라 살살 이렇게 층층이 그 눈치를 봐가면서 감을 충분히 잡아가면서 소풍 나선 초딩들처럼 수학여행 간 그 중고딩들처럼 그렇게 쉬엄쉬엄 놀듯이 그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장자가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장자가 이런 걸 소유유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는 삶. 그래야 우리는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말하는 이 양생이라는 것도요. 양생 그런 말 하잖아요. 양생주 편도 있고. 그러니까 삶을 기른다는 게 이게 결국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무리하지 않음으로써 내 삶을 내가 타고난 천수를 온전히 보존한다. 뭐 그런 뜻이란 말이죠. 양생이란 거는 무슨 어떤 도술 같은 거를 막 익혀서 천년만년 살겠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요술하고 철학은 분명히 달라요. 도술과 도가 철학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생은 이건 요새 말로 하면 안전한 삶을 위한 지침 정도가 될 텐데 우리가 몸도 마음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선 조바심을 내려놓고 막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치고 올라가려는 어떻게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 보려는 그런 마음을 그런 걸 조급함이고 조바심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좋겠다. 그러려면 매 순간을 쫓기듯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계속 장자 지부교를 함께 보고 있었죠. 오늘은 공자와 노자 이 두 거물들의 대화를 함께 볼 텐데 이 장자라는 건 그래요. 이건 어디까지나 도가의 문헌이기 때문에 장자라는 소설 안에서는 적어도 늘 좀 그렇긴 해요. 장자 본인의 저작으로 알려진 네 편에는 그나마 그런 게 좀 덜한데 장자는 그래도 점잖아요. 그 본인은. 근데 이제 후대로 갈수록 장자의 이 후예들로 갈수록 외편 자편으로 갈수록이죠. 후대 도가들은 장자라는 문헌 속에서 완전히 좀 공자를 짜치게 묘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노자는 막 띄워주고. 근데 사실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죠. 가재는 개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피는 물보다 진한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도 공자는 좀 멍청하게 그리고 노자는 아주 똑똑하게 그렇게 좀 묘사가 되죠. 그래서 공자가 노자한테 묻습니다. 노자 선생, 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죠. 당신이 매일 그 도 얘기만 하시는데 그 도가 도대체 뭐요? 하고 공자가 노자한테 묻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노자가 뭐라 그러죠? 여기 보면 너는 공자야. 너는 재개해서 네 마음을 깨끗이 씻고 네 정신도 깨끗이 씻어내며 그리고 여기 보면 지혜를 부격하라는 것은 지혜를 쳐서 없애라. 밀쳐버려라. 뭐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오늘 도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노자의 대답인데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바로 이 재개죠. 재개.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재개. 우리는 보통 재개라 그러면 뭐 목욕재개 같은 거 관념적으로 그죠? 명절에 우리가 제사 지내기 전에 어디 사우나 같은 데 가서 깨끗하게 씻고 뭐 때 밀고 이런 거를 좀 떠올리기가 쉬운데 뭐 샤워하고 옷 단정히 입고 이런 걸 재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철학에서는요, 특히 장자 철학에서는 장자가 말하는 재개는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장자가 말하는 재개라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심재. 그죠? 심재를 말하는 건데, 심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머릿속에 그 모든 선입관, 편견, 판단 이런 것들을 비우고 어떠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 철학에서는 장자 철학에서는 그런 걸 심재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명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리고 뭐 추석이 됐어요. 친척들 전부 모였고 아침에 이제 제사 지낼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우나 가서 깨끗이 목욕재개를 했어요. 옷도 제일 단정한 옷으로 그 막 맞춤 정장까지 꺼내 입었어요. 어디 결혼식 갈 때나 입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떤 생각들이 남아 있는가 하면 옷은 그렇게 깨끗하게 입었지만 몸도 깨끗이 씻었고 내 머릿속으로는 아,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앞에서 이런 걸 좀 조심해야겠지. 명절에 괜히 기분 건들지 말자. 또 뭐 우리 큰아빠는, 작은엄마는 이런 경향이 있지. 뭐 이런 어떤 잡생각들, 어떤 대상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그런 상태는 우리가 목욕재개, 즉 몸의 재개만 된 상태지 심재가 된 상태로는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철학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심재라는 거는 이걸 관계의 영역으로 좀 국한을 해보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있죠.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만나는 상태를 그런 걸 심재라 그러는 겁니다. 목욕재계가 겉을 정리하는, 외부를 정리하는 재계라면 심재는 속을, 내면을 정리하는 재계인데, 오늘 노자가 공자한테 하는 말은, 노자가 얘기하는 이 재계라는 거는 심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노자가 왜 마음을 재계하고 정신을 재계하고 지혜를 내다 버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논거들을 공자한테 쭉 제시를 해주죠. 이건 뭐 다 판서할 내용은 아니고 쭉 한번 좀 읽어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만 판서를 하고, 공자여, 도라는 거는 원체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근데 네가 너무 헤매니까 내가 도의 대강을 한번 말해줘 보겠다 하면서, 우리네 정신이라는 것은 도에서 생겨나고 우리네 모습과 본성이라는 것은 정신에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노자가 공자한테 마음과 정신을 재개하라고 요청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마음과 정신을 재개해야, 그래야 네 본성을 알게 되고, 네 본성을 알게 돼야 그래야 네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네 진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너의 정신은 도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게 오늘 노자의 주장이잖아요. 노자가 이렇게 연역적으로 추론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노자가 또 이런 말을 해요. 몸에 9개 구멍을 가진 사람이나 짐승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오고, 이건 이제 태생동물, 우리가 흔히 포유류라고 부르는 것들의 특성이죠. 뭐 눈구멍 2개, 귓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뭐 항문 하나, 생식기 하나, 이렇게 하면 9개잖아요, 구멍이. 그리고 몸에 구멍을 8개 가진 뭐 새나 물고기들, 얘들은 이제 보통 난생이라 그러죠. 알 낳는 애들, 얘들은 알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을 막 자꾸 꼬면 안 됩니다. 심플하게 봐야 좋아요. 철학은 꼴수록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몸뚱이에 구멍 9개 난 포유류, 이런 애들은 엄마 자궁에서 나오고, 구멍 8개 난 뭐 새나 물고기, 파충류, 이런 애들은 알에서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것들이 오는 것은 자취가 없고 그것들이 가는 것에도 끄트머리가 없다는 거. 이게 뭔 소리겠어요? 세상 만물에는 다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이치라는 게 있는데, 그죠? 새끼 낳는 애들서부터 알 낳는 애들서부터 얘들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이니까 요 정도로밖에 분류를 안 한 것뿐이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요새는 뭐 다 알아내니까 무슨 뭐 무성생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해삼, 말미잘 이런 애들까지도 전부 세상 만물에는 저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를 보게 되면 그 이치가 오는 것에도 자취가 없고 가는 것에도 실마리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노자가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죠? 방금 이 대목은 지혜를, 아까 이 부격이지, 지혜를 내다 버려라, 당신의 암, 지식을 내다 버리라는 주문에 대한 근거를 이번엔 대는 거예요. 공자야, 네가 그렇게 지혜롭니? 그럼 한번 말 좀 해봐. 포유류는 왜 구멍이 9개고 왜 새끼를 낳고, 포유류는 새나 물고기, 파충류 이런 애들은 왜 구멍이 8개밖에 안 되고 알을 낳는 거니? 너 이거 대답 가능해? 너 지혜롭다며. 인의서부터 뭐 충선에 효제네 뭐 온갖 개념들을 갖고 설치는 게 공자 너 아니야? 하기 시습지면 불영 여로하라며. 배우고 때에 맞춰 익히니 즐거워 미치겠다며. 너 배우는 게 그렇게 좋다며. 공부가 그렇게 즐겁다며. 지혜가 네 삶의 전부라며. 그럼 한번 말 좀 해봐라. 포유류는 왜 구멍이 9개고 파충류는 왜 구멍이 8개야? 왜 그렇게 된 거야? 설마 지금 여기서 또 뭐 진화론이네 창조론이네 이런 되도 않는 소리 들먹거릴 건 아니지. 그거 백날 첫날 대급박 싸매고 고민해도 어차피 진화인지 창조인지 이거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기준과 관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화론도 창조론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원숭이를 기준으로 보면 인간은 진화한 거고, 외계인 같은 게 있다면 또 그들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창조된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자도 묻는 거예요. 이거를. 공자야, 네 잘난 지혜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라, 그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죽닥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할 말이 없죠. 이거는 뭐 신이 계시다면 신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노자가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내가 지혜를, 지식을, 알을 싸그리 내다 갖다 버리라는 이유다 그러잖아요. 네 작은 대급박으로 평생을 고군분투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천지자연, 우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래사장의 모래알 하나라고 해도 그것도 과분할 것이다. 주식에는 몹시 드물지만 개미로 시작해서 거부가 된 케이스도 있겠으나 알매는 그런 희망조차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뭘 더 자꾸만 알아내려고 그런단 말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뭘 자꾸 지식을 쌓고 지혜를 늘리고 이런 지랄병을 하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장자도 양생주의 첫머리가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양생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양생주의 첫머리가 오생야 유해고 이지야 무해다. 그래서 우리네 삶에는 끝이 있지만 알매는 끝이 없다는 거. 이게 양생주의 첫마디예요. 도가는 알 그 자체를 부정하고 까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 아니 알기는 뭘 알아요? 좀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알기는 도대체 뭘 안다는 거예요? 예? 그 교수고 박사고 하면은 뭘 많이 아는 것 같으세요? 제가 뭐 교수는 아니지만 나도 박사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미안하지만. 제가 뭐 겸손 떠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강의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웃자고 하는 농담도 아니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의욕만 갖고 쉰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여러분에게 좀 이 장자 길라잡이라도 희망이 되고 혹시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될까 해서요. 내가 뭔가를 안다는 생각, 알아낼 수 있다는 착각,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 계속 내 알을 부풀리고 더하려는 집착, 이거거든. 집착. 알에 대한 집착을 도가는 경계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과 정신을 재개하여 자신의 본 모습과 본 마음을 회복하고 알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에게서 노자의 말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도가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깃드는 것이다. 심재해서 본성을 회복하고 집착을 버린 이는 저절로 몸이 건강해지고 생각이 두루 순조로워지며 귀와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원문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마음 씀씀이가, 이것도 동자를 써놨어. 용자예요. 그 마음 씀씀이가 수고롭지 않게 되고 그 사태를 대응하여 일정함이 없다 하는 거. 그죠? 이거 참 멋있는 말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심재로 본성을 회복하고 집착을 비운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수고롭지 않게 된다는 거는 그제사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집착이 없어지면. 그리고 사태에 대응해서 일정함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응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융통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재가 주는 효과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일을 혹은 어떤 사람을 마주했을 때 야, 이거는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아, 이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건 옳은 일이다. 틀린 일이다. 저건 아름다운 사람이다. 추한 사람이다. 일체의 선악, 시비, 호우, 미추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거다. 심재의 효과가. 고정된 반응이 없다는 거는 일정한 틀을 갖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무방이라는 거는 분방이에요. 분방. 이거는 자유분방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자와 노자의 대화가 이제 조금 더 이어지는데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한번 끊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맨날 강의 늘어진다고 제가 징징거릴 게 아니라 당장 좀 실천을 해야 돼서 그렇고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들 전부 이제 뭐 가볍게 뭐 운전하시면서 뭐 주무시기 전에도 누군가의 자장가가 된다면 또 저도 기쁩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좋은데 저희가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죠. 심재라는 장자 철학의 이거는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뭐 저희 장자 길라잡이 하면서 안명이나 무의자연, 재물, 뭐 물화 정도는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각도에서 거의 매 대목마다 이런 개념들이 한 번씩은 나왔던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재, 이 개념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많이 나누질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대목에서 노자의 말을 그 핵심만 딱 풀어보자면 지혜를 버리고 마음과 정신을 비우면 자연히 네 본 모습과 본 마음이 회복되고 그러면 세상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너는 편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우리가 집착에서 심재로 나아가는 과정을 지금 노자가 짚는 건데 심재라는 거는 이거는 육아에서 말하는 뭐 어떤 겸손한 태도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개념이죠. 기본적으로 장자는 그래요. 더 많이 아는 것이 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비우는 것이 도를 드러내는 길이라는 입장이에요. 장자는. 도를 알아내려고 할수록 도에서 멀어지고 도를 알아내려는 마음을 비울수록 도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적이에요. 장자라는 거는. 하느님을 알아내려고 할수록 하느님한테서 멀어지고 하느님을 알아내려는 마음을 비울수록 하느님한테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신한테도. 장자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덜 개입하는 상태를 그걸 심재로 보는 거거든요.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를. 그래서 이 심재라는 거는 육아에서 말하는 뭐 수신이나 수양 공부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거는 뭐 명상 이런 거랑 다르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선입관이나 편견,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을, 그죠? 지혜를 쌓음으로써가 아니라 지혜를 비움으로써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을 도모하는 그 과정에 가까운 거예요. 심재는. 물론 수신이라는 것도 수신이라는 게 우리네 삶에서 꼭 필요한 거지만 수신은 이거는 뭔가를 비우는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수신이라는 거는 육아는 내가 성인으로 나아간다는 목적이 워낙에 뚜렷하기 때문에 비우는 학문이 될 수가 없어요. 육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근데 도가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일단 성인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네 삶에서 네 대가리 속의 지우개처럼 잊어버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너는 오히려 성인의 경지에 가까워질 것이다. 도가의 사유는 시종일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성인도 잊어버리고 뭐 요순, 걸주, 그죠? 성군과 폭군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나까지를 잊어버리라. 무아의 상태로까지 그죠? 무아의 상태로까지 한번 자신을 추동해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네 가장 무위하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생아 때와 같은 상태를 그런 상태를 도가는 말하는 거거든요. 신생아는 실제로 신생아들은 무아지경에 있잖아요. 지가 누군지 지 스스로 모르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웃고 딱 이것만 하죠. 가장 자연스러운 것들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재는 바로 그 상태로 신생아와 같은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것을 심재라 그러는 겁니다. 뭐 주절주절 전문 용어 써가면서 말 잘하는 게 좋아 보이던 상태에서 침묵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상태로의 진화. 침묵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무슨 시덥잖은 말이라도 꺼내야지만 그 침묵을 깨야지만 비로소 편안해지던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침묵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100사람, 1000사람이 기자 100명이 달라붙어서 질문 세례를 던져도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는 상태로의 어떤 진화란 말이에요. 진화. 일종의 진화란 말이에요. 심재라는 거는. 이 심재라는 거는 세상 만사에 사실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보 운전자는 어때요? 이 핸들, 뭐 브레이크, 그 차간 거리 모든 걸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이 어색해요. 옆에서 보면 막 답답하고 짜증나죠. 한 20년 이렇게 30년 운전하신 분들 평생 막 택시 운전하시고 뭐 버스 기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은 이분들은 운전석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데요. 운전하면서 이분들은 거의 뭐 아무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죠? 그 모든 반응이 자연스럽죠. 운전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이분들은 다 지금 심재에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택시에서 운전석에서 내리면 혹은 어떤 손님을 태우거나 새로운 관계가 생기거나 하면 이제 또 그 심재가 잘 안 될 뿐인 거죠. 인간관계 뭐 다 똑같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타입이니까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누굴 만나잖아요. 그럼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관계는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마주하면 관계에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계속 여기서 이게 뭐 피타고라스인가? 이게 뭐 미분인가? 적분인가? 공식을 머릿속에서 뒤지면 뒤질수록 더 안 풀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에이씨 모르겠다. 나가서 담배나 한 대 피고 오자 하고 와서 다시 풀어보면 또 그 문제가 새롭게 보이고 구조가 대번에 파악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담배 한 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과잉 개입을 끊어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노장의 공통된 주장은 딱 하나예요. 도란 붙잡는 게 아니라, 그죠? 막 알아내려고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과잉 개입을 멈추는 순간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깃드는 것이 그게 바로 도라는 거. 이게 도가 철학의 정수라니까요. 이거 이해되면 장자 길라잡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혹자는 또 장자 철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또 인간의 그 모든 판단, 언어, 지식 이 자체를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니냐? 너무 장자는 급진적이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장자 길라잡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장자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뭐 그런 깨달음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좀 취할 걸 취하고 배울 걸 배우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뭐 장자만 갖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장자가 특히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너무나 분명하긴 하죠. 이 현대 사회라는 거는 너무나 서로가 서로에게 과잉 개입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담배 한 대를 마음 편하게 피울 여유가 없는 게 그게 현대인들이잖아요. 계속 까톡 울리는데,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서도 전부 이거 머리 쳐박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과잉 개입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그랬을 때 과잉 개입의 본질은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고 내가 한번 뭔가를 잘해보려는 마음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장자는 이걸 끊어내자는 겁니다. 그럴수록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제가 실생활에서 많이 느껴요. 제가 칼을 그냥 이빠이 갈고 강의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막 PPT에 글씨 꽉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강의를 들어가면 그날 강의는 꼭 망해요.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집에 가면서도 뭔가 계속 찝찝하고 그래요. 그 원인이 제가 학생들한테 필요 이상으로 과잉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때 이 세상에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고 말고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 그 다른 채널 거기도 그 하건 말건 제갈건 있잖아요. 잘하건 못하건 제갈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서로에 대한 과잉 개입을 좀 멈출 수 있기를 바라게 돼요. 저희 아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잘했어? 하면은 제가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명아, 저희 아들 이름이 제갈명인데 너는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그냥 네가 한 거야. 그거면 됐어. 아빠는 그거면 됐어. 그냥 네가 한 게 그게 잘한 거야. 그런 말을 제가 해주곤 하는데 언젠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이 뭐 제 말을 이해할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든 한번 잘해보려고 또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서로를 못 살게 굴게 되는 것 같아요. 장자 길라잡이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제 자신의 개입 과잉이 아닌 개입 축소를 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